이번에 우리가 리뷰할 영화는 국보인데 해석이 기대되는데 각자 다들 어떻게 보고 왔는지 짧게 한번 소감을 정리해볼까? 나는 뭔가 일본만이 할 수 있고 일본이라서 아름다운 영화. 좀 논란이 될 수도 있지만 일본이라서 정말 아름다운 영화였다 라고 이야, 하겠다. 아, 근데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 이야, 역시. 아, 나는 그냥 작품이다. 그러니까 아, 약간 되게 심미적으로 아름다운 작품이다. 느껴야 돼. 그냥 이 영화를. 나도 정말 아름다운 영화라고 생각을 했고 개인적으로도 맞나요? 큰 좀 감명을 많이 받았는데 진짜 짧은 기간 동안 뭔가 순수예술 한 한두 달 동안 꿈꾸던 그 기간이 있었는데 그런 뭔가 열망이 이제는 아예 없어졌고 완전히 무뎌졌다고 그런 느끼던 참에 이런 국보를 보고 나서 예술이란 게 이렇게 뜨겁고 아름다운 거였지라는 그런 감상을 받으면서 뭐 모두가 그랬겠지만 그런 각자 자기만의 불씨를 좀 찾은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어. 그러면 이제 좀 뭔가 호평이 자자한데 가장 좋았던 점은 어떤 건지 한 명씩 돌아가면서 얘기를 해보자. 나는 일단 먼저 얘기해. 먼저 하세요. 먼저 하세요. 나는 일단 이 영화의 주 소재가 가부키잖아. 그러니까 무형의 예술인데 뭔가 이 영화도 비슷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 그러니까 뭐 이상일 감독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뭔가 되게 예술계에서는 좀 그런 흔히 쓰이는 말이 있잖아. 뭐 되게 악마의 재능이라는 말도 쓰이고 또 작품이 하나 만들어질 때 과정 자체가 좀 지난하고 때로는 뭐 더러운 경우도 있지만 완성만은 너무 아름답다든지 뭔가 때로는 되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때로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좀 비열하게 행동할지라도 그게 다 본인이 이상하는 예술을 위한 행동이었고 또 그렇게 좀 더럽고 비열할지라도 무대 위에 올라갔을 땐 되게 백로처럼 우아하고 아름다운 예술을 뽐내는 그런 키쿠어의 모습이 사실 그런 무형의 예술 자체가 남는다고 할 순 없잖아. 그러니까 나는 좀 그게 되게 와닿았던 게 영화에서 가부키계 거장? 그러니까 백로로 나오는 그 할아버지?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 할아버지가 이후에는 이제 양로원에 있게 되잖아. 인간 국보로 불렸음에도. 뭔가 그렇게 인생에 남기는 게 없음에도 그 예술을 완성하겠다는 열정을 위해서 이 가부키를 계속해서 해나갔다는 뭔가 무형의 예술 자체가 조금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영화가 그 열정이라는 그 과정을 딱 담아놓은 영화인 것 같아서 그런 게 진짜 그냥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사실 나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되게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잘 올라탔거든? 근데 이제 후기 같은 거를 보면 왜 이 사람들이 왜 얘네 키쿠랑 슌스케가 나도 어쨌든 자세하게 일본 가부키 문화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이제 영화나 뭔가 들은 걸로 이해해서는 핏줄로 세습되는 게 좀 강하잖아. 어쨌든 이런 뭔가 핏줄 위주의 이런 예술에 사람들이 왜 목을 매는가. 특히 이제 키쿠는 핏줄도 아닌데 여기에 목을 매는 이유가 뭐지? 라고 약간 이해를 못하는 평들도 좀 보였거든. 근데 나는 아까 닐이 말한 것처럼 좀 모르겠어. 우리라고 묻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뭔가 전공이 우린 좀 그쪽이잖아. 뭔 말할? 그러니까 그런 어쨌든 뭔가 고등학교 때나 뭐 대학교 때도 그렇고 그런 거를 한 번씩은 마음에 담아봤던 사람으로서 그런 불씨 같은 게 좀 있긴 하지. 그래서 더 이 영화가 나에게 좀 많이 와닿았다. 왜 자기가 찾아 헤매던 그 절경을 찾으려고 막 50년 동안 막 아내와 딸도 버려두고 친구도 배신하고 이러면서 왜 그런 거를 이루고 싶어 했냐라고 물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점이 공명하게 돼서 좋았고
말을 너무 장황하게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좋았고 그리고 정말 요시하료가 진짜 잘생겼다. 아, 맞아. 그가 아름답기 때문에 가부키도 더 아름다웠음을 부정할 수가 없다. 공감한다. 공감하죠. 아 근데 말들을 나 너무 잘해줘가지고 나도 역시 지금 최근에 제일 화제가 되고 있는 거는 그 가짜 벚꽃이 더 아름답다 이거 같은데 진짜 벚꽃은 시들지만 무대 위의 벚꽃은 시들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단순한 그냥 뭐 소품 이야기가 아니라 왜 가짜의 사람들이 감동을 하는지 아니면 예술이라는 것들이 어쨌든 현실하고 어떻게 보면 관계가 없을 수 있는 허구의 무언가일 수도 있는데 왜 예술가들은 그거에 목숨을 거는지 그런 감정들을 좀 이 3시간 동안 잘 이해할 수 있게 담아낸 것 같고 또 난 좀 이제 단순한 얘기를 하자면 그 연기들을 너무 다 잘해가지고 아, 맞아. 이 영화를 만드는데 배우들의 공이 너무 컸을 것 같고 그리고 영화 전체를 만드는 과정도 너무 힘들었을 것 같고 되게 쉽지 않은 작업이었을 것 같고 이게 상상이 가가지고 더 대단하다고 느낀 것 같아. 이 영화 자체로도 그런 어떤 경의를 느끼게 되는 인상을 줬고 또 아까 뭐 잠깐 말했지만 그런 좀 유치한 장면이긴 한데 어린 시절의 키쿠오가 그 가부키 공연을 보면서 그 할아버지의 공연을 보면서 막 이게 눈동자가 떨리면서 막 반딧불이 같은 것들이 날아다니는 고래가 좋아하는 쿠로카와 소야의 잘생긴 얼굴과 함께 맞아. 그 장면에서 약간 하나에 몰두하면서 그 예술에 정말 인생을 바치는 예술가들이 좀 부러워지기도 하는 나도 저렇게 좋아하는 게 있었으면 저렇게 열정적일 수 있는 게 맞아. 있었으면 이런 생각이 드니까 뭔가 생각이 영화 끝나고도 좀 많아지는 것 같아. 어쨌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맞아. 이 거의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이 여정을 보여주니까 아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떤 것에 목숨을 그렇게 바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영화를 그러니까 오후 11시에 봐가지고 새벽 2시쯤에 끝났었는데 2시에 그 집에 걸어오는 한 20분간 동안 되게 우수에 젖어 있었던 것 같아. 그렇다면은 이것도 한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재능의 키쿠오와 핏줄의 슌스케 누가 더 좋았나? 누구한테 더 애정이 가나? 사실 둘 다 아픔이 있긴 하지. 그러니까 뭔가 키쿠오는 난 그게 엄청 인상 깊었거든. 키쿠오가 첫 그 대타 무대를 슌스케의 아버지 대타 무대를 했을 때 딱 너무 떨려하는 와중에 슌스케가 딱 왔는데 막 키쿠오가 나에게 지금 부족한 거는 피라고 진짜 막 너희 명장면인 것 피를 막 벌컥벌컥 마셔버리고 싶다. 이 장면이 정말 키쿠오의 그 핏줄에 대한 결핍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서 물론 슌스케도 그런 점에서 마음이 아프지만 슌스케는 가졌잖아 이미 태어날 때부터 그치. 그 피를. 그래서 뭔가 재능도 마찬가지지만 피는 못 바꾼다고 생각을 해서 나는 그 결핍이 있는 키쿠오가 훨씬 더 마음이 갔던 것 같아. 나는 이게 키쿠오한테 마음이 기우는 게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한 게 미아 말대로 키쿠오가 가지고 있는 결핍은 어떻게 해서도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또 슌스케는 이미 그걸 태어날 때부터 쥐고 있었고 한 번 도망쳤지만 돌아왔을 때 이미 돌아올 자리가 있었고 돌아왔을 때 지지해줄 사람들이 있었고 키쿠오보다 재능이 부족함에도 더 많은 공연을 할 수가 있었는데 키쿠오는 단순히 그냥 자기의 뭔가 뭐라 해야 되지? 거의 양부 노릇을 해주던 슌스케의 아버지가 죽자마자 모두가 키쿠오에게 관심을 끊어버리고 심지어 이제 도망친 슌스케가 도망친 건데 키쿠오한테 한야의 이름을 뺏었다. 그러니까 한야가 가질 그 하나이 토이치로라는 이름을 키쿠오가 뺏었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 뭔가 그런 연민? 너는 정말 가질 수 없는 것을 너무 갈구하는데 이 예술을 너무 사랑해서 그 예술계를 떠날 수 없고 계속해서 자기가 원하는 이상향을 쫓기 위해서 달려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키코를 뭔가 슈누케보다 안아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맞아. 나는 그러면 슌스케가 더 애정이 가는데
슌스케가 그 가부키판을 한 10년 동안 떠나 있었잖아. 나는 그 선택에서 너무 큰 뭔가 연민을 느꼈어. 연민을 느껴가지고 그 우리가 흔히 병 느꼈다고 얘기하잖아. 그 무대 밖에서 삶을 지속했다는 게 그 선택이 얼마나 힘들었을 줄도 알고 이 슌스케라는 사람도 그냥 날로 먹은 게 아니잖아. 이 자리를 성실하게 훈련을 했고 노력을 했기 맞아. 때문에 키쿠하고 합동 공연도 하면서 이렇게 인기도 얻었고 그런 건데 어쨌든 그렇게 다른 삶을 선택할 수도 있었고 근데 끝까지 결국엔 다시 돌아와서 이게 뭔가 그건 이제 예술에 대한 뭐 헌신이나 이런 건 아닐 수도 있지만 뭐 그냥 미련일 수도 있고 의무감일 수도 있고 뭐 그냥 다시 돈 벌고 싶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인간적인 매력이 키쿠보다는 더 느껴져가지고 그러니까 예술하고 현실 사이에서 뭔가 한쪽을 버리지 않은 그런 느낌을 나한테 줘가지고 그런 연민 때문에 더 애정이 가는 것 같아. 뭐 이 영화에 대해서 혹시 아쉬운 점 같은 것도 있을까? 나는 하나 보면서 좀 의문이 들었던 거는 키쿠가 그 딸이 있었잖아. 근데 이제 그 딸을 딱 마주치면서 그러니까 키쿠가 엄청 할아버지가 됐을 때 약간 중년이 됐을 때 이제 그 딸이 너는 나를 버렸다 이런 식으로 말을 걸잖아. 마주쳤을 때. 근데 이제 그래도 너희 무대는 굉장히 아름다웠다. 아버지 무대는 정말 환상적이다 라고 말했을 때 이 말을 했어야 되나? 뭔가 이 생각이 드는 거야. 뭔가 그거는 논란의 여지잖아. 키코가 그런 아름다움, 가부키의 아름다움을 쫓느라 그 가족과 뭐 도덕적인 해이함, 여자를 막 이용하고 그런 점에서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감독은 이런 말을 하고 싶었나 싶었거든. 그걸 보면서 그래도 그런 거는 아름답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 이 말이 꼭 필요했나? 뭐 아닌가에 대해서. 나는 그 키쿠가 이렇게 정점을 찍었다가 추락하는 장면에서 전개에서 살짝 빠른 속도로 그게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살짝 그 전환 타이밍을 못 잡아가지고 살짝 헤맸던 그런 게 있었고 이 3시간 동안 되게 여유롭게 이렇게 진행되다가 그 부분이 좀 빠른 속도로 전개돼가지고 살짝 타이밍을 놓쳤던 거 그런 거가 조금 아쉬웠고 나머지는 뭐 없는 것 같아. 나는 아쉬웠던 부분이 그 하루에 있잖아. 키코의 약혼녀. 키코를 따라서 문신도 했던 그래서 오사카로 따라와서 키코를 지지하고자 난 나중에 너를 위해서 공연장을 세워줄 거야 라고 했던 근데 키코를 배신하고 슌스케를 선택했잖아. 키코가 대역으로 올라간 날 같이 슌스케랑 도망갔잖아. 근데 나는 그 부분이 살짝 이해가 안 갔어.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갔다기보다 조금 아쉬웠어 그냥.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을 안 해준 거는 뭔가 그 이상일 감독이 온전히 키코라는 한 사람의 인생에만 조명을 비추고 싶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그럼에도 좀 아쉬웠던 건 뭔가 슌스케랑 그럴 만한 감정선이 쌓이지 않지 않았나? 라는 생각? 갑자기 슌스케를 선택한 느낌? 뭔가 그래서 나는 오히려 키코가 대역을 올라간 무대를 봤을 때 내가 키코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내가 할 역할이 없다라고 느낀 건지 좀 뭐 그런 거 있잖아. 너 예술을 하는 사람은 좀 되게 고독하다. 아까 닐이 말한 대로 슌스케는 뭔가 나는 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 슌스케는 가부키의 명장으로서의 자아실현도 있지만 그 이외의 인생도 있는 느낌? 워라벨을 좀 지키려고 근데 하지. 이제 맞아. 워라벨을 지키려고 한다면 키코는 그 무대 위에서 인간 국보가 되는 나가 자아실현인 느낌이라서 뭔가 키코는 그런 예술로 가는 길에 있어서 되게 좀 홀로 나아가는 사람이라면 슌스케는 누군가 함께 받쳐주는 사람이 있고 그 힘으로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뭔가 그런 감정선을 차라리 좀 넣어줬으면 이 하나애가 슌스케는 내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빠져드는 게 이해가 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없어서 그 부분이 좀 아쉬웠고 나는 이렇게 생각해서 아까 미아가 말한 그 부분이 오히려 이해가 됐었어. 되게 키코는 정말 그 무대 위에
그 명장으로서의 자아 실현이 중요한 사람인데 그 아까도 내가 말했지만 어떤 더럽고 지난한 과정이 있더라도 무대 위에서는 정말 하얗고 깨끗한 백로잖아. 그런 모습에서 그 키코의 딸이 당신은 나를 버렸지만 무대 위에 당신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라는 말을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 가부키계의 어쨌든 명장이 됐으니까 그런 면에서 얘기를 한 게 아닐까라고 나는 볼 때는 그렇게 생각했었어. 나는 사실 생각해보니까 아쉬운 게 하나 더 있는데 그 가부키가 어쨌든 메인 소재잖아. 근데 가부키에 솔직히 우리가 익숙하지가 않잖아. 나는 그 장면들이 무대 장면들이 처음에는 너무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 감동을 좀 못 따라간 느낌도 있는 것 같아. 솔직히 말하면 그냥 와 대단하다 그냥 이런 느낌이지 이게 막 여기서 이런 걸 느끼는 건가? 약간 맥락을 맨 처음에는 파악하기 어려워가지고 좀 아무래도 그 문화적인 거리감 때문에 그리고 또 처음에 보면 이게 약간 한국에서는 개그 코드로도 쓰이기도 하고 막 좀 웃긴 부분이 있잖아. 목소리도 남자가 여자처럼 내고 하니까 그래서 감정적인 거리가 있긴 했었던 것 같아. 받아들이세요. 이제 후반 가서는 점점 받아들이게 돼서 마지막에 이 그 경지에 오른 키쿠오가 참으로 아름답도다라고 했을 땐 아 정말 아름답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키쿠오야 라고 이제 말을 건넸었죠. 자, 그러면 이 영화를 어떤 사람에게 추천하는지 정리를 해보고 마무리를 합시다. 나는 뭔가 그 닐이 아까 감상평 얘기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되게 고민했다고 했잖아. 뭔가 어떤 사람들은 뭐 그냥 일상적인 삶을 지속하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나도 거기에 대해서 뭐 동의하고 그걸 어느 정도 따르려고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어쨌든 뭔가 키쿠오 같이 일상의 것을 내려놓더라도 자신이 정말 원하는 하나를 향해서 불타오르는 삶이 굉장히 난 그 삶을 동경하기도 했었고 그렇게 갑자기 이제 인생의 기로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번 해봤던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예술적인 아니면 삶의 목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 싶은 사람? 내가 지금 어떠한 수모를 겪더라도 어떤 것을 이뤄내고 싶은지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은 사람들은 이 영화를 보면서 한 사람의 인생은 이렇게 흘러가기도 하는구나. 뭔가 위안을 얻을 수도 있고 동경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이 많아지는 영화인 것 같아서 그런 사람들한테 좀 추천해보고 싶어. 난 거기서 살짝 더 이어가지고 그 뭐 좀 락스타의 생애를 다룬 영화나 아니면 뭐 예술가의 삶을 다룬 영화에서 다 그렇지만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 뒤에 어떤 그늘 같은 게 있잖아.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 작품 안에 들어가서 그 당대를 살아가는 한 관객의 입장이었다면 키쿠오나 슌스케나 뭐 할배나 무대 위에서 빛나는 모습 아니면 그 언론에서 다뤄지는 모습 그런 것만 그렇게만 사람을 이렇게 접했을 텐데 그 뒤에 이런 삶의 무게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 영화를 통해 좀 미아가 말했던 것처럼 위안을 받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세상은 이렇구나라고 이렇게 영화적 경험을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현실 속에서 뭔가 뜨겁게 불타올랐던 무언가를 이제 잃어버렸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느낄 텐데 뭔가 자기만의 꿈이 있었던 사람 그런 걸 이제 다시 떠올릴 수 있는 영화라서 어떤 무언가를 동경했던 그게 뭐 예술이 아니더라도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성찰해 볼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되는 것 같아서 추천드리고 싶어. 나는 일단 아까 맨 처음에도 말했지만 정말 작품이기 때문에 영화 자체가 너무 아름답고 또 진짜 역시 영화의 힘을 뒷받침하는 건 음향의 힘이 크구나라는 걸 느낄 정도로 음향도 너무 좋았어서 그래서 그런 거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좋아할 것 같고 또 뭔가 이 영화에서도 키쿠오가 이상하는 이상향이 그 순간이잖아. 먼지처럼 되게 순식간에 사라져버리지만 그 먼지가 흩날리는 그 무대 위의 순간을 보고 싶어서 계속해서 가부키를 이어가고 그런 한 예술적인 순간을 위해서 뭔가 남지 않더라도 본인의 열정을 불태우는 그런 주인공의 서사를 따라가면서 나도 뭔가 그런 걸 아까 닐이 말한 대로 내가 가진 그런 열정을
있었는지 또 생각해보고 또 그런 열정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보고 또 이 주인공을 통해서 그런 열정을 좀 간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점이 난 되게 좋았어서 그런 걸 바라고 보면 되게 좋을 것 같다. 그걸 너무 잘 그려냈으니까 이렇게 참으로 아름다운 영화 국보를 이제 마무리해보고 우리는 다음 영화 또 다음 또 토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굿바이. 안녕.